오늘은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성공적인 습관 형성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주제를 특별히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통찰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우리의 삶을 지배합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의 약 70%가 습관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순간보다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들이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좋은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습관을 형성하는 데는 20일이 걸린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8일, 30일, 심지어 60일이라고도 하는데요.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2010년에 발표된 획기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같은 습관이라도 사람에 따라 형성 기간이 18일에서 254일까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정말 흥미로운 발견인데요. 습관 형성이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특성과 습관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효과적으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기억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바로 일화성 기억과 절차성 기억입니다. 일화성 기억이 특정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절차성 기억은 특정 결과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지 기억하는 것은 일화성 기억입니다. 반면에 자전거를 타는 방법이나 피아노를 치는 방법을 기억하는 것은 절차성 기억이죠. 이 절차성 기억이 바로 습관 형성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특정 동작을 수천 번 반복하는 것이나 피아니스트가 같은 곡을 끊임없이 연습하는 것은 모두 절차성 기억을 강화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반복된 행동은 점차 자동화되어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본질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작업 브레키팅입니다. 이는 뇌과학 연구에서 발견된 매우 흥미로운 개념인데요. 우리 뇌에는 기저핵이라는 신경회로가 있습니다. 이 기저핵은 행동의 실행과 억제를 담당하는데 쉽게 말해서 특정 행동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뇌의 중추라고 할 수 있죠. 작업 브레키팅은 습관을 시작하기 직전과 끝난 직후의 순간을 특별히 표시하는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책갈피를 끼우는 것처럼 특정 행동의 시작과 끝을 뇌에 각인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브레키팅은 습관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이 작업 브레키팅이 잘 형성된 습관은 상황에 관계없이 실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이를 닦는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아침에 이를 닦지 않고 나가지는 않으실 겁니다. 심지어 늦잠을 자서 급하게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닦는 것은 거의 반사적으로 이루어지죠. 이것이 바로 강력한 작업 브레키팅이 형성된 습관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활용하여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단계는 습관의 시각화입니다. 여러분이 형성하고 싶은 습관을 매우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에스프레소를 만드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주방에 들어가서 커피 머신을 켜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등의 모든 단계를 머릿속으로 자세히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시각화가 꼭 명상처럼 깊은 집중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간단한 정신적 연습만으로도 습관 형성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습관의 전후 순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오전에 30분 유산소 운동을 하는 습관을 들이고 싶다면 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의 순간과 끝난 직후의 순간을 의식적으로 경험해 보세요. 운동복을 입는 순간, 운동화 끈을 묶는 순간, 그리고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기 직전의 순간 등을 특별히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영화의 시작과 끝을 특별히 인상적으로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뇌는 이러한 시작과 끝 지점을 특별히 강하게 기억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습관 형성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습관 실행 자체만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후의 순간들까지 포함하여 전체 경험을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 습관의 경우 운동을 마친 후에 상쾌함뿐만 아니라 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이나 운동을 마치고 정리하는 과정까지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나쁜 습관을 교정하는 것도 매우 흥미로운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나쁜 습관을 실행한 직후의 순간이 새로운 긍정적 습관을 삽입할 수 있는 독특한 기회라고 합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발견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업무 중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습관이 있다고 해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자책하거나 다시 일에 집중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때 즉시 다른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물을 한 잔 마시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는 등 자신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행동이라도 좋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쁜 습관과 좋은 습관이 시간적으로 연결되면서 나쁜 행동과 관련된 신경회로가 점차 약화됩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길 위에 새로운 길을 덧그리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둘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나쁜 습관으로 이어지는 순간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부분의 나쁜 습관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이미 실행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나쁜 습관 직후에 의식적으로 좋은 행동을 하다 보면 점차 나쁜 습관이 시작되려는 순간을 미리 포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이러한 습관 형성 과정이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파민은 흔히 쾌락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학습과 동기부여의 호르몬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그것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때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이러한 도파민의 특성을 활용하면 습관 형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예로 들면 처음부터 1시간씩 하겠다고 계획하기보다는 5분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성공 경험이 쌓이고 그때마다 분비되는 도파민이 습관 형성을 도와줍니다. 또한 습관을 형성할 때는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운동을 하고 싶다면 전날 밤에 운동복을 침대 옆에 준비해 두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마찰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찰력이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데 필요한 물리적, 심리적 노력을 의미합니다. 이 마찰력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습관 형성이 훨씬 쉬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뇌과학적 접근법의 핵심은 바로 의식적 실천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뇌의 특정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반복될수록 더욱 강화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형성할 때는 단순히 해야지라는 생각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우고 그 전후의 순간들을 의식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 형성 방식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체인징 모먼트를 활용합니다. 체인징 모먼트란 하루 중 자연스럽게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난 직후, 점심 식사 후, 퇴근 직후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전환점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시키면 훨씬 더 쉽게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공한 사람들은 습관 스태킹이라는 기술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이미 잘 형성된 습관에 새로운 습관을 연결시키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잘 형성되어 있다면 커피를 마신 직후에 10분간 독서하는 습관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존 습관의 강력한 신경회로를 새로운 습관 형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습관 형성에 있어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정체성 기반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운동을 해야 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나는 건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체성에 기반한 습관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한 사람들 중에서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다 라고 정체성을 형성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6개월 후에도 운동을 지속할 확률이 3배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정체성 기반 습관의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는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접근입니다.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실패 역시 학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패를 통해 우리 뇌는 무엇이 효과가 없는지를 배우고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작은 승리의 힘입니다. 우리 뇌는 성취감을 매우 좋아합니다.
아무리 작은 목표라도 그것을 달성했을 때 분비되는 도파민은 다음 행동을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하루 한 페이지 읽기, 1분간 명상하기, 한 번에 팔굽혀펴기 등 쉬워 보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습관이나 없애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다면 오늘 배운 방법들을 하나씩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습관의 구체적인 단계들을 시각화하고 실행 전후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며 나쁜 습관 직후에는 즉시 긍정적인 행동으로 전환해 보세요. 그리고 완벽한 실행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1%의 개선이라도 그것이 매일 지속된다면 1년 후에는 37배 더 나아진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